네, 안녕하세요. 팀 404의 발표를 맡은 신희도입니다. 저희 서비스 이름은 체크메이트입니다. 준비는 쉽게, 여행은 완벽하게. 오늘 이 한 문장을 어떻게 데이터로 검증해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발표는 팀 소개 및 프로젝트 흐름부터 수익화 전략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소개입니다. 저희 팀은 총 7명이 개발, 기획, 마케팅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개발 파트 현석 팀장님께서는 백엔드와 DB를 담당하며 UI 플로우 차트에서 피그마 와이어프레임, 실제 구현까지 이어지는 개발 파이프라인을 설계했습니다. 병원님께서는 프론트엔드와 서비스 로직 개발을 주도하면서 AI 기반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검증하고 실개발로 전환하는 전략을 이끌었습니다. 기획 문서 파트의 명환님께서는 문제 정의서부터 SED, DRD, OKR까지 문서 흐름 전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하며 기능보다 가설을 먼저 라는 린 프로세스 운영 원칙을 팀에 정착시켰습니다. 저는 사용자가 기존 가설과 다르게 행동하는 지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재정의와 가설 재설계를 주도했습니다. 수경님께서는 경쟁사 및 시장 리서치를 통해 서비스의 차별화 포인트를 도출하고 검증할 가설과 백로그의 우선순위를 관리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 파트의 RM님께서는 네이밍과 로고, 캐릭터 변천사를 주도하며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 방향을 설계했고, 수민님께서는 채널별 홍보 전략과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며 많은 유입이 반드시 높은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라는 핵심 인사이트를 도출했습니다. 다음으로 7명의 팀원이 어떤 일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타임라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약 2달 반 동안 프로젝트를 3개의 사이클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1차 사이클에서는 문제를 정의하고 MVP를 제작한 뒤 FGI를 통해 초기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2차 사이클에서는 확인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랜딩 페이지를 개편하고 큐레이션 콘텐츠와 홍보 채널을 확장했습니다. 3차 사이클에서는 여행 스타일 테스트, 로그인 순서 조정, 공동 작업 기능을 도입하며 서비스 경험을 확장하고 추가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각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점검하고 다음 가설을 제정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이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차 사이클입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시장입니다. 연간 해외 출국자 전체를 탐으로 잡으면 약 5조 4천억, 일본 동남아 자유여행 핵심 수요로 좁힌 쌈이 약 1조 9,500억, 초기 확보 목표인 솜이 2,925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 규모가 아니라 경쟁사가 차지 못한 빈자리겠죠. 트리플 마이리얼 트립은 예약 연동에 강하지만 준비물은 범용적이고 노션 템플릿은 자유도는 높지만 직접 분류해야 하고 팩포인트 같은 글로벌 앱은 한국인 서류 감성이 빠져 있습니다. 즉 경쟁사 모두 검색을 돕는 데에 머물렀고 조건 기반으로 검색 자체를 없애주는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처음에는 여행객이 정보가 부족해서 여행 준비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FGI와 시장 조사를 해보니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오히려 넘쳤습니다. 진짜 문제는 3가지였습니다. 정보가 블로그, SNS, 공식 사이트에 흩어져 있고 그걸 매 여행마다 반복해서 검색, 정리해야 하고 결정적으로 저장을 해놔도 실제 짐 싸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용자가 정보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저장한 정보를 실제 준비 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행동을 멈춘다고 초기 가설을 정의했습니다. 여행이 확정된 순간부터의 행동을 3개의 루프로 모델링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장 루프입니다.
사용자는 여행 정보를 탐색하고 상세 내용을 확인한 뒤 저장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탐색과 저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확인 루프입니다. 저장할 리스트를 열어 수정하고 준비 행동을 점검하는데 빠진 게 보이면 다시 저장 루프로 역류합니다. 그리고 이 두 루프를 연결한 것이 바로 전체 루프입니다. 핵심은 각 전위를 SP1, SP2, CP1, CP2라는 지표로 정의해서 사용자 행동을 관찰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즉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사용자가 어느 구간에서 멈추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 루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결 방안 탐색과 결정 로그 단계에서는 각 루프의 전환 마찰을 줄이기 위한 가설을 수립하고 채택, 배제 여부를 그 이유와 함께 기록했습니다. 저장 루프에서는 맞춤형 준비 항목 추천, 즉시 저장 가능한 체크리스트 구조, 탐색 결과 구조화 등 저장 행동을 유도하는 가설을 채택했습니다. 반면 확인 루프에서는 카테고리 기반 확인 구조만 채택하고 누락 항목 추천이나 휴지통 기능은 초기 데이터 부족과 MVP 우선순위를 이유로 배제했습니다. 전체 루프에서는 준비 시작 진입 구조와 진행도 시각화를 채택해 루프 간 전환과 백플로우 감소를 유도했고 리유즈 동기 설계는 핵심 가설 검증에 집중하기 위해 보류했습니다. 즉 저희는 기능을 먼저 만드는 대신 가설 검증에 필요한 기능만 선별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을 실제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OKR을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1차 사이클의 OKR입니다. 먼저 메타 OKR과 전략 OKR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사이클에서는 성장보다 사용자의 행동을 관찰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여행 준비 행동 패턴을 관찰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라는 것으로 메타 목표를 설정했고요. 이를 저장 루프, 확인 루프, 전체 루프 단위의 전략 OKR로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제로 각 루프에서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이탈하거나 역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KR을 설계했습니다. 실행 OKR은 사용자의 행동 흐름을 4단계로 나누어 설계했습니다. 먼저 조건 기반 추천을 통해 사용자의 탐색 행동을 유도하고 로그인, 비로그인 그룹을 나누어 어떤 집단에서 저장과 재진입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비교했습니다. 이후 원클릭 저장 구조를 통해 탐색이 실제 저장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설계했고 마지막으로 내 체크리스트 보기, 카테고리 기반 구조, 진행도 시각화를 통해 저장 이후의 확인 수정 준비 행동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각 단계마다 CTR, SP1, SP2, CP1, CP2 리텐션 등의 지표를 연결해 사용자의 행동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가설이 실제 서비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RM님께서 서비스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여행 준비 과정에서 반복 탐색과 준비 누락이 발생한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는 쉽게, 여행은 완벽하게라는 캐치프라이즈와 함께 AI 맞춤형 체크리스트 생성 및 관리 서비스 체크메이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럼 이 가설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핵심 기능부터 보겠습니다. 체크메이트의 첫 번째 핵심 기능은 최소한의 입력으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여행지와 동행인, 여행 스타일만 입력하면 AI가 상황에 맞는 준비물과 주의사항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이는 앞서 정의한 반복 탐색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기능입니다. 덕분에 사용자는 복잡하게 검색하거나 따로 메모할 필요 없이 여행에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능은 저장과 관리입니다. 사용자는 생성된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확인하고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며 자신의 일정과 여행 스타일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장과 재확인이 반복되는 확인 루프를 한 페이지 안에서 구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체크메이트는 AI의 편리함과 사용자의 자율성을 모두 담은 서비스죠.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능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체크메이트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경험을 제공합니다. 먼저 최소한의 여행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이후 생성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삭제, 정렬할 수 있으며 출발 전까지 하나씩 체크하면서 준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과정 없이 여행 계획부터 실제 준비까지 자연스럽게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체크메이트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서비스는 왜 체크메이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체크메이트는 체크리스트의 체크와 여행을 함께 준비하는 친구라는 의미의 메이트를 결합해 만든 이름입니다. 사용자의 여행 준비를 함께하는 든든한 여행 메이트가 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죠. 또한 체크메이트는 실제 체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체스에서 체크메이트는 승리를 결정짓는 마지막 한 수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여행을 완벽하게 준비해도 준비물 하나 때문에 여행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크메이트는 여행 준비를 완성하는 마지막 한 수가 되고자 합니다. 서비스 이름이 정의된 뒤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이미지는 체스판과 체스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최종 로고의 시작은 왼쪽에 있는 간단한 손그림 초안이었습니다. 체크메이트가 체스 용어인 만큼 로고에도 체스의 정체성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로고에는 체스판과 체스말을 활용했는데요. 특히 가운데 체스판의 네모는 체크리스트의 체크박스를 연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가운데 체크 표시를 넣어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과정에서 파비콘을 사용하기에는 다소 복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다 더 직관적이고 인지하기 쉬운 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여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현재의 로고를 완성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다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컬러와 폰트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메인 컬러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는 하늘색과 여행의 즐거움과 설렘을 표현하기 위해 노란색을 사용했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귀엽고 통통 튀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캐라셀 캐드체를 로고 폰트로 사용했습니다. 포인트 폰트로는 서울 알림체를 사용해 친근하고 밝은 분위기를 표현했고 본문에는 가독성이 높은 프리텐다들을 적용해 누구나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캐릭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체크메이트는 체스를 모티브로 한 서비스인 만큼 캐릭터 역시 체스말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작한 캐릭터는 퀸을 기반으로 한 메인 캐릭터 퀸 메이입니다. 체스에서 퀸은 가장 자유롭고 다재다능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말입니다.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를 돕는 체크메이트의 역할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메인 캐릭터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피그마를 사용해 2D 캐릭터를 제작했고 이를 3D 형태로 확장해 브랜드의 친근함과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우리 메이는요, 똑똑하고 다재다능한 여행 전문가예요. 친절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주도적이고 스마트하며 여유롭죠. 덕분에 사용자의 여행 준비를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앞으로도 퀸 메이를 중심으로 더욱 친근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퀸 메이 혼자서는 조금 외롭겠죠? 그래서 메이의 친구들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그마를 활용해 기본 캐릭터를 제작한 뒤 AI를 활용해 3D 캐릭터로 전환했습니다. 어라? 근데 이 친구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친구들이 맞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저희가 3차 사이클에서 개발한 54가지 여행 스타일 테스트의 결과 캐릭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여행 성향에 맞는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다들 해보셨을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도 저희 체크메이트는 이러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은 캐릭터들을 활용해 더욱 친근하고 재미있는 여행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비스 설계 파트는 현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발 파트에서 진행한 서비스 및 사용자 흐름 설계입니다. 사용자 흐름은 랜딩 페이지에서 시작해 조건 입력, 탐색 결과 확인, 체크리스트 저장으로 이어지는 스토어 루프와 저장된 체크리스트를 확인, 수정하고 실제 준비 행동으로 연결되는 컨펌 루프로 구성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프론트엔드를 바이트와 리액트 기반으로 구현해 버셀에 배포했고, 백엔드에는 Next.js와 타입스크립트, 프리즈마, 수파베이스, 포스트그레를 활용해 EC2 환경에 구축했습니다. 또한 AI 기반 체크리스트 자동 생성 기능에는 오픈AI의 GPT-4 미니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이 구조를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로 구성됩니다.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사용자는 버셀에 배포된 리액트 스파에 접속하고 API 요청은 EC2 엔지닉스를 거쳐 Next.js 서버로 전달됩니다. 데이터는 수파베이스에 저장되며 프리즈마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했습니다. AI 기반 체크리스트 생성은 오픈AI를 활용했고, 사용자 인증은 수파베이스 OAuth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여행지별 컨텐츠는 노션 CMS와 API로 연동하여 비개발자도 콘텐츠를 직접 수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배포는 GitHub Actions 기반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EC2 환경에 자동 반영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서비스 운영과 확장을 고려한 구조로 아키텍처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서비스를 구성하는 핵심 API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의 주요 엔드포인트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 정보와 AI 체크리스트를 생성하는 생성 영역. 두 번째는 저장된 체크리스트를 조회하고 수정, 체크하는 조회 편집 영역.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측정 영역입니다. 특히 측정 API를 통해 앞서 설명드린 SP, CP와 같은 퍼널 지표를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실제 서비스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희돈님과 함께 1차 실현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사이클 시연 영상에서는 사용자가 여행 조건을 입력하고 AI가 체크리스트를 생성한 뒤 저장하는 기본 흐름을 담았습니다. 그럼 영상 보고 오시죠. 사이클 1.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체크메이트에 접속하면 스크롤을 통해 우리 서비스가 어떠한 서비스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냈어요. 다시 상단으로 돌아와 여행 준비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행 국가, 여행 기간, 방문 지역, 동행인, 여행 스타일을 선택하면 체크메이트가 사용자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해줘요. 짜잔! 여행 준비물이 무려 60개나 추천돼 있어요. 그중 AI가 여행 스타일에 맞춰 맞춤형 준비물을 추천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체크메이트는 여행 준비물 외에도 사전 예약과 신청, 출국 전 확인 사항들도 빠짐없이 체크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카테고리화하고 체크리스트에 넣어뒀어요. 이제 나에게 필요한 물건들로 커스터마이징하여 나만의 여행 체크리스트를 생성해요. 너무 간편하기도 쉽죠? 지금부터 체크리스트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나만의 여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아요. 체크메이트가 추천해준 준비물 중 필요한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직접 자세하게 추가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체크메이트 추천 항목의 내용을 내가 직접 수정할 수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여행 체크리스트가 완성되면 체크메이트는 사용자가 빠뜨린 물건은 없는지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물 진행도를 제공하고 나의 물건들을 기내 반입과 위탁 조화물을 나누어 사용자가 고민하지 않고 짐을 짤 수 있도록 도와요. 자, 이제 진짜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1차 MVP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행 국가, 기간, 동행인, 여행 스타일, 이 최소한의 조건만 선택하면 AI가 맞춤 체크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준비물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 출국 전 확인 사항까지 카테고리를 정리해 검색하지 않아도 한 번에 볼 수 있게 했고요. 셋째, 추천 항목을 사용자가 직접 추가, 수정해 나만의 체크리스트로 커스터마이징하고 진행도와 기내 위탁 분류까지 제공해 실제 짐 싸기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1차에서는 조건 입력, 생성, 저장, 확인이라는 저장 확인 루프 전체를 실제로 구현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흐름이 사용자에게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지금부터 1차 사이클 지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사이클의 결과는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5월 5일부터 19일까지 총 262세션이 방문했지만 실제 여행 생성까지 이어진 경우는 14건으로 전환율은 5.3%에 그쳤습니다. 관측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핵심 타깃을 충분히 유입시키고 행동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데일리 스크럼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OKR 체크인을 진행하며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전체 방문 262건 중 탐색 단계까지 진입한 사용자는 53건으로 전환율은 20.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탐색에 진입한 사용자들은 결과 페이지와 저장 단계까지 일정 비율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탐색 단계로 넘어오는 사용자 자체가 너무 적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저장 루프와 확인 루프에 대한 데이터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고 뒷단 지표들은 유의미하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차 사이클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관측 인프라는 정상적으로 구축되었지만 방문에서 탐색으로 이어지는 진입 구간에 가장 큰 병목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이클에서는 이 진입 병목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럼 이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가설을 세우고 검증했는지 2차 사이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사이클입니다. 2차 사이클에서는 1차 OKR 체크인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가설을 재정의하고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1차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초기 가설이 세 지점에서 무너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여행이 이미 확정된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지인과 인스타그램 중심의 비타깃 유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둘째, 서비스를 방문한 사용자는 당연히 탐색을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약 80%가 탐색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이탈했습니다. 셋째, 탐색까지 진행한 사용자는 준비 항목을 저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71%가 저장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이탈했습니다. FGI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여행 계획이 없어서 넘어갔다. 날짜나 동행인 입력부터 귀찮았다. 서비스가 무엇을 해주는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사용자는 취향을 입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결과를 바로 받고 싶어 했습니다. 즉, 입력 과정 자체가 사용자에게는 하나의 진입 장벽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사용자는 서비스에 방문하지만 랜딩 페이지에서 탐색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가설을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1차 체크인 분석 결과 두 가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타깃 불일치입니다. 저희는 여행 확정자를 전제로 서비스를 설계했지만 실제 유입은 인스타그램과 지인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비타깃 사용자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둘째는 진입 마찰입니다. 사용자 인터뷰에서는 랜딩 페이지가 어렵고 서비스 이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으며 실제 데이터에서도 랜딩에서 조건 입력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높은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병목은 트래블 픽스드 이후 스토어 루프 진입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단 루프의 전입 구간을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시작 지점에서 병목이 발생하다 보니 이후 단계까지 사용자의 행동이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차 사이클에서는 목표를 하나의 핵심 지표로 압축했습니다. 바로 TS, 즉 여행 확정자 중 스토어 루프에 진입한 비율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가설을 세우고 무엇을 채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차 사이클과 같은 방식으로 가설별 해결안을 탐색한 뒤 채택과 배제를 그 이유와 함께 기록했습니다. 먼저 타깃 불일치 문제에는 홍보 전략으로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이에 따라 여행 확정자를 대상으로 니치 타겟팅 홍보를 채택했고 비용 부담이 큰 인플루언서 협업은 배제했습니다. 진입 마찰에는 기존 랜딩 페이지를 시작 페이지로 대체하고 여행지별 큐레이션 아티클 제공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선 분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향을 입력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맞는 결과를 바로 얻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입력부터 요구하기보다 완성된 여행 준비 콘텐츠를 먼저 제공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여행 스타일 테스트는 비타깃 유입과 데이터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2차 사이클에서는 보류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해결안들을 OKR을 통해 실제 검증 가능한 전략과 실험으로 구체화했습니다.
2차 사이클의 핵심 목표는 스토어 루프 진입을 구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홍보 대상을 실제 여행 확정자로 좁히고 A/B 테스트를 통해 기존 랜딩 페이지와 시작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행동을 비교했으며 여행지별 큐레이션 아티클을 제공해 탐색 진입 마찰을 줄이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개선 실험이 실제 서비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1차 버전과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2차 사이클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이클 2? 사이클 1 땐 첫 홈 화면 안에 서비스 소개와 여행 준비하기가 함께 있었는데 사이클 2에서는 홈과 서비스 소개 화면을 분리하였고 홈 화면에 귀여운 배너를 추가함으로써 우리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나타냈어요. 여행 항목을 선택하는 UI도 변경함으로써 더욱 깔끔한 디자인과 직접 입력이 아닌 선택으로써 좀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어요. 마지막으로 홈 화면 하단에는 여행지를 아직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체크메이트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 몇 곳을 선정하여 여행지 큐레이션을 만들어 보았어요. 큐레이션에는 해당 국가의 기후와 옷차림, 환전과 결제 방법, 건강과 안전, 여행자 필수 앱, 기본 회화와 기타 주의사항과 같은 여행 꿀팁에 대한 내용들로 안내되어 있어요. 또한 큐레이션 중간중간에는 해당 국가별 여행 중 필요한 준비물들을 추천해 주어 바로 나만의 체크리스트로 생성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여행 계획 없는 사람도 당장 짐 싸서 떠나지고 싶어지는 체크메이트. 이거 뭐야. 그럼 이제 체크메이트를 모바일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볼까요? 사이클 1에서는 웹과 모바일 모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면 사이클 2에서는 모바일 버전에서도 웹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화면에 딱 맞는 글꼴과 텍스트 그리고 세련된 UI 배치와 사이즈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었어요. 이거 완전 야릇끼끼 하지 않나요? 네, 완전 야릇끼끼 하죠. 방금 보셨듯이 2차 사이클의 핵심은 진입 마찰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1차에서 한 화면에 섞여 있던 홈과 서비스 소개를 분리하고 배너를 추가해 서비스의 가치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조건 입력 방식도 직접 입력해서 선택형으로 변경해 시작 부담을 낮췄고요. 가장 큰 변화는 여행지별 큐레이션 아티클을 도입한 것입니다. 여행지를 아직 정하지 못한 사용자도 기후, 환전, 안전 같은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추천 준비물을 체크리스트로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콘텐츠를 먼저 경험한 뒤 자연스럽게 서비스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유입과 탐색 진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차 지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차 사이클의 지표입니다.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는데요. 먼저 타깃 유입 문제는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보 채널을 니치 타깃 중심으로 재설계한 결과 유입은 262명에서 112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네이버 카페 유입의 탐색 전환율은 72%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큐레이션 아티클을 통해 탐색 단계까지는 유도할 수 있었지만 저장으로 이어지는 전환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뭘까요? 2차 사이클 OKR 체크인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방문 세션은 262회에서 1125회로 크게 증가하며 핵심 지표였던 TS 역시 20.2%에서 34%까지 상승했습니다. 즉 2차 사이클의 주요 목표였던 타깃 유입 확대와 진입 전환 개선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큐레이션 아티클 실험은 배포 시점이 늦어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해 검증을 보류했습니다. 정리하면 랜딩 진입 병목은 개선했지만 새로운 병목도 발견했습니다. 사용자는 탐색 단계까지는 진입했지만 저장과 확인 루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병목에 대해서 저희는 3차 사이클에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3차 사이클입니다. 상단의 사용자 루프에 나와 있듯이 2차 사이클에서 탐색 전환까지 개선했으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2차 사이클에서 발견한 새로운 세 가지 문제를 가설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장 전환에 대한 마찰입니다. 2차 사이클에서 보셨던 처참한 지표처럼 서비스에 들어온 사용자들이 탐색은 해도 저장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원샷 임팩트 부족입니다. 저관여 사용자는 서비스 진입뿐만 아니라 진입하더라도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참여 동기가 없어 바로 이탈했습니다. 세 번째는 리텐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저장으로도 안 이어질 뿐더러 저장한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리텐션은 중요한 신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장을 경험한 사용자의 재방문율이 약 31%로 저장하지 않은 사용자의 약 10%, 3배였습니다. 즉 저장 경험을 확산시키는 것이 리텐션의 레버라는 거죠. 그래서 3차 목표는 저장 마찰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이며 참여와 재사용 동기를 만들어 탐색 이후에 병목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문제 가설에 대해 다음 슬라이드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장 전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로그인 순서 조정, 큐레이션 콘텐츠 확장, 큐레이션 구조 조정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고, 데이터 출과 확보가 필요한 큐레이션 관련 해결 방안은 추후 반영 가능성이 있어 보류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원샷 임팩트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일하게 여행 스타일 테스트를 도입하는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텐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작업 기능 도입, 협업 알림 제공, 기념품 리스트 기능을 도출하였고, 기능적 제약으로 협업 알림을 현 시점 사전 준비에 해당하는 서비스 방향에 다소 맞지 않는 기념품 리스트 기능은 우선 배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우선 목표인 저장 전환 마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로그인 없이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미리 볼 수 있게 하고, 최종 저장하는 순간에만 로그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2차에서 보류했던 여행 스타일 테스트를 본격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친구와 공동 편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재방문 동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동 작업 기능 도입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용자들의 공동 작업에 대한 니즈와 친구와 같이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카톡을 주고받는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서 단독 사용자와는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인 것에 주목하여 공동 작업 사용자에 대한 콜라보레이티브 컨펌 루프라는 사용자의 행동 루프를 따로 도출하였습니다. 이 루프를 통해서 기존 일반 사용자의 행동 루프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공동 작업 사용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 루프 안에서의 각 퍼널별 전이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이번 문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차 사이클에 대한 OKR인데요. 3차 사이클의 OKR은 메타 OKR 아래 문제별로 구분해서 총 3개의 전략으로 나뉩니다. 먼저 저장 마찰을 줄이며 SP2의 변화를 관찰하고, 첫 진입자의 즉각 참여 및 저관여 진입 구조를 만들어 사용자의 진입 이후 서비스 참여 및 전환에 대한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이후 재방문 동기를 형성하여 공동 확인 루프로 진입시켜 행동 변화에 대해 측정하겠습니다. 메타 목표는 여전히 모든 퍼널 전환을 관찰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행 OKR은 4단계로 나눠서 작성하였는데요. 홈의 여행 스타일 테스트를 배치해 즉시 행동을 유도하는 실험을 통해 초기 반응을 확인하고, 서비스 체류 시간과 진입 후 이탈을 확인하여 효과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단독 사용자와 협업 사용자를 나눠 A/B 테스트를 진행하여 협업 루프에서의 행동과 재진입 행동을 비교할 것이며, 저장으로의 지속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로그인 시점을 조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전환을 확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결과 공유로 신규 유입과 재방문을 유도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유입과 리텐션 수치 변화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러한 문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규 기능을 영상으로 보시죠. 사이클 3.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사용자에게 원샷 임팩트를 주기 위해 여행 스타일 테스트를 추가했어요. 체크메이트의 여행 스타일 테스트를 통해 6개의 여행 유형을 바탕으로 54가지의 여행 스타일 중 자신의 여행 스타일을 단 1분 만에 알아볼 수 있어요. 너무 재밌겠지요? 총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맞히면 자신이 어떤 유형의 여행가인지 설명해줘요. 저는 저와 너무 똑같은 유형의 여행가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나와 잘 맞는 여행 유형과 잘 맞지 않은 유형을 보여주어서 친구들과 재밌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심지어 나의 여행 스타일이 담긴 포토카드를 앨범에 저장할 수 있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짜릿했어요. 요즘 나는 어떤 유형인지 인스타에 공유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저는 스토리에 냅다 박았어요. 그리고 이 테스트가 또 대박인 게 여행 스타일에 맞춰 여행지와 맞춤 체크리스트를 추천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체크메이트 알잘딱깔센 아닌가요? 체크메이트가 추천해준 여행지 중 마음에 드는 여행지를 클릭하면 해당 여행지에 대한 준비물 체크리스트가 자동 생성되어 정말 편리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마지막으로 친구와 함께하는 체크메이트 이용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로그인 후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친구를 추가할 수 있어요. 초대 링크를 복사하여 친구에게 전달해보세요. 상대방이 초대를 수락하면 친구 목록에 추가한 친구의 계정이 새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나의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돌아가 내가 친구와 함께 준비하고 싶은 체크리스트를 선택한 후 함께 준비하고 싶은 친구를 추가하면 상대방의 체크리스트에 초대장이 전달되는 동시에 수락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친구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수정 및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동안 여행을 떠나기 전 친구들과 어떤 준비물을 가져갈지 고민부터 공유까지에 있어서 매번 카톡과 메모장을 들어가 찾느라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친구와 함께 동시에 수정 및 작업을 통해 우리만의 여행 체크리스트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앞으로 체크메이트가 당신의 여행 준비물로 고생하지 않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도록 알잘딱깔센 메이트가 되어줄게요. 네, 방금 영상의 핵심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행 스타일 테스트입니다. 10개의 질문으로 1분 만에 54가지 유형 중 내 여행 스타일을 찾아주고 결과 캐릭터를 저장 공유까지 할 수 있어 첫 진입자의 즉각적인 참여를 끌어냅니다. 둘째, 테스트 결과에 맞춰 여행지와 맞춤 체크리스트를 추천하고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리스트가 생성됩니다. 셋째는 공동 작업 기능입니다. 초대 링크를 통해 친구를 추가하면 같은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며 수정할 수 있고 준비물별 담당자를 지정해 누가 무엇을 챙길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메모장을 오가며 역할을 나누던 불편함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로그인 시점을 저장 이후로 옮겨 로그인 없이도 먼저 체크리스트를 생성해 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즉 서비스 진입 후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여행 스타일 테스트를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작업 기능을 저장 마찰 감소를 위해 로그인 순서 조정을 3차 사이클에서 구현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3차 지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기능을 넣은 서비스를 배포했을 때 초기 지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3차는 금요일 저녁 배포 후 지금도 실시간 측정 중이라 표본이 조금 부족한 시점인데요. 그런데도 신호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0일이나 적은 기간이었지만 비슷한 수치의 방문을 기록하였고 3차의 주요 지표인 저장 시도율이 2차 사이클에선 4.2%였으나 3차 사이클에선 15%로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 유형 테스트는 시작에서 완료까지 93%나 높은 완료율을 보였으며 로그인 없이 체크리스트를 미리 보는 게스트 프리뷰도 저장으로 직결되는 진입에서 완료 클릭하는 전환율이 56%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3차 사이클 초기 지표에 불과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정의했던 문제가 일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꽃 마케팅 활동입니다. 서비스 개발을 완료한 이후에는 실제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총 4개의 채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채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와 릴스, 유튜브 쇼츠를 활용해 해외여행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여행 준비는 네이버에서 시작한다 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에 서비스 홍보글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타겟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 베트남, 중국 등 국가별 여행 카페 약 20곳의 홍보글을 게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광고도 집행해 유입 성과를 측정했습니다. 단순히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채널이 실제 유입과 참여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홍보 실험의 목표였습니다. 각 사이클에서 진행한 홍보 활동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차 사이클에서는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운영 통해
초기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발생했음에도 목표 고객층 유입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이클에서는 저희 서비스 핵심 고객인 여행 의도가 높은 사용자가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로 채널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여행 계획이 있는 사용자들의 유입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3차 사이클에서는 인스타그램 광고 실험을 진행하며 광고 소재별 성과를 비교했고, 마지막으로 가장 성과가 좋았던 채널에 집중하며 전환 효율을 최적화했습니다. 이러한 홍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을 때 응원과 칭찬하는 글도 많았지만 홍보성 글이라는 지적이나 부정적인 댓글, 게시글 강제 삭제, 강퇴 등의 여러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쪽에 보시면 나가시오,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 자퇴하시오 등 이런 수모들도 견디며 이 과정에서 어떤 글이 먹히고 안 먹히는지를 직접 배웠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에서는 같은 예산이라도 소재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저희는 릴스 광고와 스토리 광고를 비교 실험했을 때 릴스 광고의 방문당 비용은 134원으로 스토리 광고보다 약 3.8배 효율적이었습니다. 클릭률 역시 릴스가 5.3%로 스토리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콘텐츠는 여행 스타일 테스트를 활용한 릴스 콘텐츠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서비스 소개보다 사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 높은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광고 예산 역시 릴스 중심으로 재배분했습니다. 다음으로 채널별 홍보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전체 도달 수치를 보면 인스타그램이 1194 세션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진성 참여율을 분석해보니 인스타그램은 48%에 그친 반면 네이버 카페는 68%, 검색 유입은 71%에 달했습니다. 즉 사용자가 많이 유입되는 채널과 실제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채널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스타그램을 서비스 인지도를 넓히는 대량 유입 채널로 활용하고 네이버 카페와 검색 유입은 실질적인 전환을 이끌어내는 고관여 유저 타겟 채널로 이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채널 믹스 전략을 통해 한정된 자원으로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 저희 서비스의 수익화 전략, 그리고 비전입니다. 수익화 전략도 실험부터 3단계로 설정했습니다. 1단계는 제휴 링크를 넣고 CTR, CVR만 측정하는 최소 유효성 검증. 2단계는 앞서 실험에서 전환이 확인되면 앱 내 구매를 직접 연동하며 매출 전환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독 멤버십과 여행사, 항공사, B2B로 확장하며 사용자의 여행 준비 A to Z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발전 방향입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고 싶은 건 국내 여행 확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국내 여행은 지원 안 하냐? 라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 외 동행자별 유형별로 특화하여 역할 분담이 가능한 체크리스트 기능, 날씨 시즌 기반 추천, 여행 후기 연동, 내 여행 준비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내 커뮤니티, 그리고 서비스 영문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확장까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어떻게 일했는지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제작이 가능했던 건 협업 시스템 때문입니다. 드래프트 세션에서 화면과 기능, 문서를 함께 공유하며 팀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온라인하였고, 회의록에 누가 무엇을 왜 정했는지 결정과 근거를 남기고 작업 트래커로 담당자를 지정해 업무를 할당하고 추적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보안에서 권한 개인정보 토큰 이슈를 잡았고, 동시 편집에서 옵티미스틱 로킹으로 정합성을 맞췄고, LLM은 타임아웃 때문에 백그라운드 폴링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고생한 건 배포였는데요. EC2에서 버셀로 옮기다 코오스 대란을 겪었고,
새로 고침 404를 스파 리라이트로 잡았습니다. UI 정렬은 4번 연속 리버트 끝에 해결했고요. 이걸 우선순위 트래커와 GitHub 이슈로 분류해 순차적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7명 모두가 남긴 후기입니다. 저는 가설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옮기고 결정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팀 전체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을 먼저 만들기보다 검증할 질문을 먼저 세우는 일, 그 순서의 중요함을 이번 프로젝트에서 배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설을 세우고 지표로 검증하고 3번의 사이클을 거치며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서비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로 직접 써보시고 피드백 주시면 다음 실험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QR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발표 진행하신 팀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얼핏 들었는데 희도 씨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또 발표를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일단은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채팅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가장 무난한 질문부터 해볼까요? 어쨌든 이제 아마 이건 사실 이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사실 모든 팀들이 겪는 문제이긴 할 텐데 어쨌든 우여곡절을 뭔가 이제 겪으셨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하나를 꼽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답변 짧게 드리자면은 저의 경우에는 이제 이전 3회차 팀 프로젝트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기획과 구현까지는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OKR에서 이제 설정한 지표들이 2차 사이클에서 어떻게 활용을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연 진짜 이 기능을 넣는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보니까 뭔가 그 2차 사이클로 넘어가는 그런 운영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팀원들이랑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어느 정도 할 일에 대해서 온라인도 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경험치도 쌓였다 보니까 잘 해결해서 2차 사이클에도 지표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이제 좀 부딪혀 보면서 실험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지표 보고 이렇게 보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킨 거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에자일하기였습니다. 에자일하기.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현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지트와 슈퍼베이스가 같이 있는 걸 봤다 하는데 혹시 같이 있다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두 개가 같이 있어서 겹쳐볼 수 있는데 사실 레이어가 완전히 달라서 이지2는 이제 연산 로직 레이어고 약간 오픈 AI 호출하고 이렇게 체크리스트 편집하고 여행 정보 생성하는 부분이고요. 슈퍼베이스는 이제 관리형 인프라 레이어로 저희
EC2에서 이제 프리즈마 ORM으로 연결이 돼서 그 DB 관리랑 그리고 그 구글 카카오 로그인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증과 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준영님 말씀에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초기 MVP에서 사실 길게 봤다라는 것보다 이제 저희가 그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방향은 이제 진행해 본 적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표가 쌓인다 한들 이제 지인들의 데이터로 구성되고 이제 전환율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앞서 제가 뭐 힘든 점에 대해서 그 강사님께서 여쭤봤는데 그 2차 사이클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안 나오고 데이터도 이제 쌓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는데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가 좀 방향성을 정하는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이클 기간이 좀 길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반응 자체도 이제 유효한 반응이라고 판단을 못해서 사이클을 길게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1차 사이클은 거의 2주, 3주 정도 되는 시간이고 3차 사이클은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 뭔가 가져갔을 때 이점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스케줄 조정 자체가 좀 의도대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밀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2차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딱 원하는 지표 같은 것들이 정확히 수집이 됐다고 생각해왔고 3차 사이클도 지금 초반 단계인데 되게 수치들이 좋아서 좀만 더 길게 가져왔으면 더 유의미한 지표 분석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3조와는 좀 달랐던 부분은 저희는 이제 막 지표 하나의 기능 개선을 매치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설계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그 완전 AI에 의존해서 그 예를 들어서 저희 큐레이션 항목이나 그 체크리스트 항목들도 전부 다 AI가 생성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좀 카테고리별로 좀 정성적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꽤 많이 들은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검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행지에 대한 DB가 빠지거나 준비물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중복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워낙 항목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좀 머리 아픔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계속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이제 QA를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완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보다는 구현이 좀 더 어려웠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용자의 이탈 이슈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애초에 그 저희가 랜딩 페이지에서 탐색으로의 전환율이 처참한 수준으로 나왔었고 앞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실 측정을 못했어요. 그 로그인으로 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제 10몇 명밖에 안 들어와서 이게 진짜 좀 맞는 데이터인지에 대한 그런 거 있었는데 로그인 기능 도입으로는 이제 사용자의 뭐 리텐션이나 저희가 사실 이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메일로 보내거나 뭔가 카카오톡 보내기 이런 사실 과정 자체도 소셜 로그인이랑 별반 다를 거 없다는 생각으로 그 사용자가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항목들을 실제로 사용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재현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설계보다는 구현에 좀 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완전 네. 여행 확정자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초반에는 저희가 이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행이 사실 없는데 이 준비물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 서비스에 들어오는 스코프 자체가 이제 여행이 확정되었다. 여행 일정이랑 어디 갈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준비물만 준비를 못 해갖고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행 확정자라고 정의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여행 확정자의 유입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가서 찾아다니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 카페에 보통 이제 여행을 준비하는 사용자들이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행 카페를 가기 때문에 거기서 좀 직접적으로 유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발품이 많이 들어서 네, 일단 저희가 생각해낸 것 중에 최선을 여행 카페가 제일 반응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아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행 확정자는 아까 현성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여행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리고 여행을 어디로 갈지 항공권이나 숙소까지 끄는 사람들을 저희가 여행을 확정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탐색을 할까를 생각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미들 프로젝트 때 시장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설문을 돌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답변을 주신 분들 중에서 대략 75% 정도가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네이버 카페를 위주로 여행 확정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유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인님의 그 질문에도 답변을 드리려면,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사실 이제 인력도 시간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잘 못 쓴 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보다는 아무래도 인스타로의 그 유입이 일단 채널에 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집중하고 거기서 네이버 카페로 확장하는 것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사이클이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유튜브나 틱톡 온갖 채널들을 다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3차 사이클까지는 이제 인스타랑 네이버 카페에 좀 더 초점을 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아님의 이제 피드백을 건너 듣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건 사실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제 등록 자체는 어려운 일은 아닌데 사실상 이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은 사실 프롬프트가 이제 각각 국가마다 따로 들어가야 나중에 향후 계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 규모가 커지면 아무래도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 자연스레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좀 이제 말씀 주신 그 니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걸 좀 더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정확히 어떤 포스팅인지 모르겠지만 여행 계획과 일정 방문지 선호도로 이제 제작을 해준다 하는데 일단 저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건 그 동선 코스 자체가 과연 그 사용자의 마음에 쏙 드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텍스트랑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 달라지겠지만 이것들의 성향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계속 기록하고 그런 기록물들에 대해서 맥락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말씀 주신 여행 계획이나 일정, 방문지 선호도를 정말 딱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들에 대한 프롬프트도 제가 많이 작성해보고 해봤지만 그렇게 제 기준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대응 수비 전략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저도 차라리 해보고 싶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코스 자체가 워낙 이제 매력적인 주제긴 한데 이것들에 대한 개인화 맞춤 자체는 아직 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해서 네. 근데 저희도 이제 확장하는 방향에서 이 여행지 코스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해본 건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단은 보류 그냥 문제 해방탐에도 작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준영님이 방금 해주신 질문은 저희가 지금 사실 서비스를 내놓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좀 많이 받아왔던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저희도 AI로 생성을 해주다 보니까 그럼 GPT랑 뭐가 다르냐, GPT한테 그냥 질문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생성을 하고 그리고 좀 편집을 하기 쉽게 만들어줬다는 거에 좀 차별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차별화 포인트를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번 제 세 번째 사이클에서 공동작업 기능을 넣은 거였거든요. 저희 서비스를 사용자가 꼭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GPT나 그런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공동 작업에 대한 거를 저희의 서비스로 가져와서 하게 한다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편리한 기능을 위해서라도? 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만들게 된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차별화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오갔는데요. 사실 이게 질의응답 시간이 25분이었는데 25분을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만큼 좀 서비스가 재밌었다는 얘기 같아요. 자, 아무튼 사팀 분들도 이제 발표 준비하시고 이제 또 그 몸이 아픈 와중에 또 이제 그 분투하셔가지고선 발표해주신 희도 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어쨌든 사팀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 쉬기 전에 그 매니저님 잠깐 3분 정도 공지하실 게 있다고 하십니다. 그거 좀 말씀 좀 듣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냥 적당히 노가리 좀 까다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사팀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들. 잘 들리실까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노트북이 이제 갈 때가 됐나 봐요. 일단은 예쁜 말로 제가 얘기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회고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오늘로서는 이제 수업이랑 프로젝트가 마지막 날인데 일단은 프로젝트 하시면서 여러 일도 있으셨고